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분류됐던 전라북도에서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사태를 비껴가지 못했는데요. 공중보건이 확진자를 비롯해서 점사가 진행 중인 원어민 교사와 교직원이 3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전라북도 곳곳의 유흥시설에도 오늘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실상 이 문을 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잘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에 발발한 거라서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생활 속 방역과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해야겠습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북 오늘 첫 순서는요. 아는 만큼 안전하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안전하다. 아는 만큼 안전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맨 이원준입니다. 오늘은 어떤 안전상식을 배워볼까요? 네, 2019년도 전라북도 구급차 이송 현황 중 가정 내 이송 현황 비율이 6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정 내 안전사고 시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형 아야야. 그리고 지금 물 끓고 있으니까 좀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뜨거워! 왜 그래? 아빠가 그렇게 조심하니까 가지 말라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 이거 얼음. 자, 여기. 잠시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여기 돼가지고 차갑게 지금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상을 입은 피부에 얼음을 직접적으로 갖다 대면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니 얼음이 안 되면은 이거 감자랑 된장이요.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안 됩니다. 살균되지 않은 된장이나 감자를 화상 입은 부위에 갖다 대면 감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럼 얼음도 안 되고 된장도 안 되고 감자도 안 되면 어떻게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되죠? 흐르는 찬물에 10분 이상 환부를 대고 열감을 식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집이 생기는 2도 화상이나 피부 전층이 화상을 입는 3도 화상일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아는 만큼 안전하다. 아빠처럼 잘생기고 착해서 아빠가 큰 사탕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맛있다. 그치? 왜 그래? 그만해. 사탕을 넣어봐. 뒤로. 아유.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에 사탕이 걸렸을 때 손가락을 넣으시면 이물질이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성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임리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배꼽과 명치 중간에 두 주먹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후 상방 쪽으로 두 주먹을 세게 힘껏 밀쳐 올리시면 됩니다. 하이미로 나와라. 아이고 나. 아유 살았어. 단 1세 미만의 영아에서 기도폐쇄가 발생했을 때는 아이를 바로 들어 올려서 반대편 발로 뒤집습니다. 아가의 머리를 45도 아래로 기울인 다음 등 가운데를 5번 세게 밀쳐줍니다. 가슴 가운데 살짝 아랫부분을 2개의 손가락으로 5번 눌러줍니다. 의식이 돌아오거나 이물질이 빠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역시 아는 만큼 안전하다. 커피. 왜 그래? 아이고 이번에 또 쌍꺼풀이야 이 녀석들. 자 먼저 피 안 내리게 고개 뒤로 제끼고 코도 막아야 돼. 여기서 피 나오니까. 참어 좀 어려워도 참어.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피가 나가지고요. 고개를 뒤로 젖히시면 코피가 식도로 넘어가서 구토를 유발하거나 기도로 넘어갔을 땐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코에 뼈 딱딱한 부분이 아닌 콧망울 부위를 꺼지로 잡고 5분 정도 지혈을 시켜줍니다. 10분 이상 코피가 지속될 때는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아는 만큼 안전하다. 그 외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미끄러운 욕실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는데요.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부착해 주시거나
물기를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달린 회전 의자 위에 올라가 떨어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냉장고 밑에 있는 장난감을 꺼내다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냉장고 밑으로 손을 넣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아는 만큼 안전하다. 화재 신고 119, 누수 신고 121, 감염병은 1339, 학교 폭력 127, 사이버 테러 118, 해양 긴급 122, 안전위에 기억해. 아는 만큼 안전하다. 네, 아는 만큼 안전하다. 오늘은요, 각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는 참 어떤 일이 언제 발생할지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노심초사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가르쳐드린 대처법 잘 숙지하시고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할 줄 모릅니다. 게다가 요새는 무증상 환자까지 등장하면서 다시금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부산에서는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높은 일교차로 면역력에 관심 많아진 요즘. 여러분은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몸과 마음의 면역력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다 함께 건강해질 준비 되셨나요? 지금 출발합니다. 면역력 키우기 여행.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부산 진구인데요. 뭐 하시고 계시는 거지? 혼자 웃고 계시는 거지? 쉴 새 없이 웃고 있는 한 남자. 도대체 여긴 어떤 곳인가요? 면역력을 키워주는 걸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왔는데 저를 보고 그렇게 계속 웃으시면 제가 부끄럽잖아요. 아니, 네. 저는 지금 그 예쁜 분이 와서 웃는 것도 있지만 네. 면역력을 키워주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행동인가요? 아, 이게요. 이제 사람이 크게 웃을 때 그때 사람의 면역력이 자꾸 증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아, 그래요? 바로 웃고 좀 마음이 이렇게 좀 면역력 키워주는 방법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웃음으로 마음 면역력 키우기. 제일 처음에는 하, 히, 후, 해, 호. 먼저 굳어있는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데요. 첫 번째 이제 크게 웃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크게 웃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뒤로 조금 che치면서 제가 여보세요. 우리 백수정 선생님을 따라하지 말고 쟤를 따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가 길게 웃어야 됩니다. 길게 웃는 것이 내 몸의 효과를 굉장히 상승을 시켜줍니다. 10초 이상 웃는 것이 제일 좋고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15초까지 이렇게 웃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10초라고요? 예. 아유, 10초 정도는 금방 끝나지 않을까요? 아이고 10초 한번 해보세요. 10초가 얼마나 긴지. 잠깐만요. 그럼 제가 예. 한번 10초를 한번 시작. 10초간 길게 웃기 도전. 쉬지 않고 웃어보는데요. 지금 이제 10초예요. 지금 10초예요.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본인이 자꾸 연습을 해야 이 일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똑같습니다.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서 웃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방법을 찾았어요. 네. 일단 선생님이 웃으시고 제가 웃고 네. 그러면 안방까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웃음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웃음법으로 마음 면역력 높이세요. 오늘의 두 번째 장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몸 구석구석 쭉쭉 펴져라 유연함을 자랑하는 선생님 한 분이 보이는데요. 면역력하고 요가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호흡과 함께 온몸의 기 흐름을 좋게 해서 하체와 상체를 골고루 균형을 잡아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특히 면역력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온몸에 이렇게 기순환을 좋게 해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동작이군요. 자, 합장하셔서 가장 먼저 몸의 근육들을 펴주고 호흡을 원활하게 하는 기초 자세를 배워봅니다. 다시 숨 들여 마시고 올라오셔서 자, 내쉬면서 90도로 한번 꺾어서 유지했다가 이렇게.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굳어있던 몸이 시원하게 펴지는데요. 네, 이것만 해도 따라하기 이거는 쉽죠. 그렇게 해서 자, 우타나아사나요. 우타나아사나. 이거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일반인들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허벅지 뒤를 잡고 배를 허벅지에 붙이려고 하고 무릎을 딱 모으세요. 이렇게 해서 유지. 당겨줘라. 자, 그대로 양 다리를 모으셔서 자, 막대 자세예요, 이제. 자, 막대 자세 단단하게 허리에 힘을 주고 힙에 힘을 딱 주고.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떨리지? 이게 널빤 저분 운동하지 안 그랬는데, 네. 막대 자세라고도 합니다. 네, 이제 요거하고 한 동작만 더 보여드릴게요. 개가 기지개를 펴는 자세. 자, 다리 모아서 뒤꿈치 모아서 쭉 몸을 늘려주세요. 반성해야겠다. 이번엔 가족들과 함께 해볼 수 있는 요가 동작인데요. 겨드랑이 늘려주면 돼요. 팔이나 어깨를 상대방의 팔을 쭉쭉 늘려줍니다. 자, 한 발로 체중 잘 실으셔서 한 발 잡고. 이번에 배워볼 자세는 선활 자세. 제 허리가 이렇게까지 유연하지 않은 점은 처음 알았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아, 이거 호흡을 하면서 같이 하면 기의 순환도 일어나고 그렇죠. 또 그리고 좀 자세도 달라지고 네. 그러면서 몸의 면역력도 키워주고. 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장소. 맛있는 냄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다 뭐예요?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면역력에 좋은 연저육하고 토전하는 주 재료들과 이제 들어가는 양념들이에요. 이번엔 맛있는 영양식으로 면역력을 채워볼 차례인데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돼지고기와 칼슘과 철분이 가득한 돛은 면역력 강화에 으뜸입니다. 제일 먼저 연저육의 기본 재료인 돼지고기를 삶는데요. 그 다음 고기 삶은 육수에 기름을 걸러내고 간장과 설탕 등을 이용해 기본 양념을 만듭니다. 기본 간을 맞춰가지고 그 다음 녹말가루를 묻혀 돼지고기를 구워내는데요. 제목이 연저육이죠. 고기를 부드럽게 해야 되잖아요. 녹말을 엮고 하면 부드럽고 구수하고. 그래서 이거를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맛있게 구운 돼지고기에 인삼, 배추를 넣고 함께 졸여냅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죠? 집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수육 같은 거 혹시 남아있는 걸로 이거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녹말 만들어서 구워서 녹말 무쳐 구워서 이렇게 졸이면 돼요. 이번엔 바다의 불로초, 톳을 이용한 톳전 만들기.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톳을 먹기 좋게 잘라주는데요. 밑간 처리하면 더 맛있어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고 참기름도 좀 넣고요. 추도 좀 넣고요. 홍고추 다진 거, 메밀가루를 넣었는데 이거는 시청자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가루는 접착 역할을 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적당히 열이 오른 팬 위에 반죽을 올려 먹음직스럽게 구워냅니다. 이게 노릇노릇해야 돼요. 드디어 면역력 높이는 영양식 2종 세트가 완성됐습니다. 면역력에 좋은 돼지고기와 톳의 만남.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 연저육과 톳전은 처음 먹어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맛일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두부를 얹어서 너무 클 텐데. 야무지게 올려 한 입 가득 넣어보는데요. 면역력 있는 건 다 잡수는 거예요, 지금.
쫄깃쫄깃하고 두부가 너무 부드러워요. 와, 이거 진짜 비주얼이 톳이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너무 신기해요. 바다향 가득 품은 톳전의 맛은? 오돌오돌하게. 네, 맞아요. 그 오돌오돌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올 봄철 여러분 다들 꼭 코로나19 감기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요. 온 가족이 건강해지는 면역력 키우기 여행 즐거우셨나요? 몸과 마음의 면역력 키우기로 일상의 활력과 즐거움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방송 투데이 전북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시각 5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민경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유민경 리포터, 오늘 아주 향긋한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네, 이 익산에서 아주 오롯이 꽃차만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 사계절 내내 이 꽃에 파묻혀 사는 그녀, 누군지 궁금하시죠? 직접 만나서 이 꽃차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향기 따라 함께 가보실까요? 봄이 가고 나면 속절없이 지고 마는 꽃들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사계절 내내 활짝 피어있는 꽃, 바로 여기 있습니다. 꽃이 좋아 꽃 속에 사는 그녀, 꽃차 소믈리에 김순아 씨를 만나봅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부르는 이유, 바로 앞다투어 피는 꽃들 때문이 아닐까요? 벌써 이 꽃향기가 어머나 어머 와 진짜 꽃들이 와 진짜 만발하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진짜 어머 아니 어떤 꽃들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 봄에 그 가로수로도 제일 많이 심는 게 펜지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꽃 중에 또 대표적인 게 펜지꽃이어서 이거 지금 식용으로 네, 먹으려고. 아 정말요? 이 하우스 4동 가득 꽃차용 꽃을 키우고 있다는 김순아 씨. 그녀의 꽃 농장에는 사계절 예쁜 꽃들이 피고 지는데요. 펜지, 마가렛, 비올라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들도 다 꽃차로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럼 길가의 꽃들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었네요. 아이, 그럼요. 이렇게 얼굴이 큰 거, 예. 이런 것은 펜지꽃이고요. 아, 네. 예, 이렇게 얼굴이 작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비올라. 아. 예. 큰 것보다는 작은 아이들이 훨씬 예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꽃차용은 제가 작은 비올라를 주로 쓰고요. 큰 꽃들은 여름에 우리가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 에이드로 만들고 있어요. 저도 나름 이 농작물 수확 좀 해본 리포터잖아요. 그런데도 이 꽃 수확은 좀 생소하더라고요. 이 꽃을 꺾으면 안 된다고만 배웠지 꽃을 따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꽃 따는 재미에 빠진 저를 다른 하우스로 또 이끌더라고요. 어머 노란색 꽃이네요. 네, 예쁘죠? 와 색깔이 그냥 노란색이 아니에요. 너무 예쁘죠? 어머 형광빛으로. 형광빛. 어머 향기 완전 상큼해요. 한번 보시겠어요? 어머 물고기 입 같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금어초라고 하는데 금어초 씨방이에요, 지금. 어머 모양이 이상한 모양이 있는데요? 모양이 좀 무서운 얼굴, 해골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네. 처음에 꽃은 아름다운데 씨방을 보니까 좀 약간 좀 무섭다고 해야 되나? 좀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어서 제가 좀 신기하게 봤던 씨앗이고요. 여기 있는 꽃은 이제 한려나라고 하는 꽃인데 색깔마다 맛이 다 달라요. 이 꽃의 종류에 따라 맛과 향이 천차만별이지만요. 같은 꽃도 색깔에 따라 맛이 확 달라진다고 해요. 완전 쌉싸래한 맛이 나는데요? 매워. 어머 꽃인데 매워요. 얘는 완전 달아요. 꽃은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갖가지 색깔을,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채소라든가 이런 것보다 항산화 물질이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식생활을 하실 때도 쌈을 드실 때도 쌈만 드시지 마시고 꽃을 한 접시 따다 놓고
쌈 싸고 꽃 한 송이 넣고. 야, 집에서 이제 상추만 키울 일이 네,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꽃을 키워서 꽃을 네네네. 먹어야 돼. 맞아요, 비타민이 많다고 하니까 요즘 같은 봄날 비타민 많이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난 꽃으로 이제 채울 거야. 이 꽃에 대한 관심으로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까지 따게 됐다는 김순화 씨. 하지만 처음부터 이 농사를 짓던 사람은 아닙니다. 네, 직장 그만두고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하고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계속 피는 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꽃을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만들어보고 색깔을 보고 마셔보고 그걸 하느라고 1년을 제가 진짜 거의 날밤을 새다시피 매일매일 꽃차를 안 만들어 본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신나게 하셨나 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이 꽃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녀의 꽃사랑은 직업을 바꿀 정도로 유별났다고 합니다. 이 직업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요. 여기에도 또 아유 꽃이 한가득이네요. 어머 이 향기 봐요. 어머 예 어머 향기 너무 좋다. 세상에 와. 김순화 씨가 망설임 없이 이 꽃차 소믈리에에 도전할 수 있었던 건 남편의 도움이 컸다고 해요. 꽃을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꽃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파서 살다가 이렇게 나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꽃을 좋아하셔서 일부러 지금 아파트 살다가 여기로 일부러 오신 거예요? 꽃을 키우시려고? 예, 그렇죠. 밖에 나가면 되게 많은 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꽃차는 아무 꽃이나 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꽃차를 할 수 있는 적기에 채취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꽃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꽃들을 키우게 됐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직장을 다니면서 저희 남편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실은. 아니 그 고마운 마음을 좀 수시로 이렇게 좀 표현하세요. 예, 너무 수시로 표현해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어머 진짜. 아우 세상에. 자,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함께 해주세요. 꽃의 무한변신 시작됩니다. 이건 레몬인데 레몬으로 뭐 하는 건가요? 이 레몬과 꽃의 만남 뭘까요? 시원하게 탄산수 음료를 이용해서 시원하게 마시고 예쁘게 마실 수 있는 꽃 음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조금 전 따온 꽃잎과 얇게 썬 레몬 그리고 로즈마리와 설탕을 넣고 푹 끓여줍니다. 그 후 투명한 유리병에 생화와 로즈마리를 넣고 식힌 꽃 농축액을 부어주면 되는데요. 짜잔! 어머, 펜지꽃 에이드 완성입니다. 장미로 만들면 장미 에이드도 정말 맛있고요. 요즘에 이제 조금 있으면 아까시 나무에서 하얀 아까시 꽃이 엄청 피잖아요. 향이 되게 좋잖아요. 아까시로도 이렇게 에이드를 만들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음료로 이용하셔도 좋고요. 이 보랏빛 펜지꽃이 빛깔 고운 에이드가 됐습니다. 이게 꽃하지만 짠을 한번. 네. 어우 웬일이야. 사실 좀 향이 좀 진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아 너무 맛있다. 꽃차로도 먹어보고 이렇게 에이드로 만들어서도 먹어봤는데 훨씬 진하고 좀 부드럽고 새콤달콤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 꽃의 종류에 따라서 차를 만드는 방법도 좀 다릅니다. 펜지꽃은 이렇게 팬에 굽듯이 말려주고요. 메리골드는 찜솥에 쪄내야 한다고 해요. 신기하죠? 메리골드 꽃차는 요즘에 루테인과 제아산틴이 많아서 눈의 영양소라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꽃인데 사실은 실제로 생화를 향을 맡아보면 조금 굉장히 강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독특한 향을 없애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한 번 찌면 좀 향이 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재빨리 소쿠리에다 다 식혔으면 그대로 살려서 이 모양 이대로 꽃차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꽃잎에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오므라져 있던 꽃잎이 다시 피어나는데요. 와, 시종일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마실수록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펜지 꽃차입니다. 찻잔 안에서 완전히 꽃이 폈어요. 오, 색깔이 화학적인 색으로 만들 수 없는 색일 것 같아요. 맛은 어떨지 궁금해요.
너무 좋아요. 좋죠.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편안해지죠. 네, 정말. 자, 이번에는 눈 건강에 좋다는 메리골드 꽃차를 마셔볼 텐데요. 오, 꽃향기 맡을 때만 하더라도 아직도 향기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했는데 마셔보니까 맛이 전혀 달라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은은해졌어요. 하루 종일 꽃 속에 파묻혀 살면서도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다는 김순아 씨의 말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야생 꽃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꽃차를 하면서 자꾸 새롭게 알게 되고 또 그것들을 또 알리는 일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이 사실은 몸으로는 힘든데 마음은 너무 행복한 거죠. 세상 모든 꽃들에 대해 알게 될 때까지 꽃차 소믈리에 김순아 씨의 열정은 계속될 텐데요. 그녀의 멋진 인생을 응원합니다. 네, 꽃차를 위해서 아예 꽃을 재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 정도의 대규모 꽃 농장은 좀 드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김순아 씨는 커다란 하우스 4동에 이 꽃차로 또 사용이 될 수 있는 이 꽃을 키워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꽃마다 피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깨끗하게 또 친환경으로 꽃을 길러내고 있기 때문에 또 믿고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꽃차가 또 완성이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꽃을 친환경으로 키우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벌레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이 김순아 씨의 말에 이렇게 또 따르면 네. 사실 이렇게 그 화학 비료를 쓴 꽃차는요, 이 차를 우릴 때 그 성분들이 좀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마시는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하게 꽃차의 효능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친환경으로 그래서 꽃을 길러내기로 또 결심을 했다고 하시네요. 정말 이 꽃차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시고 또 이 꽃을 키워내는 열정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까 들어보니까 직업도 바꾸시고 맞아요. 네, 또 터도 바꾸시고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민경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게시판에서 예고해 드린 것처럼요. 매주 주말 오전 10시부터 전북도청 주차장에서는요. 우리 농산물과 축산물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판매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도 돕고요. 또 저렴한 농산물을, 건강에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요. GAP 인증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